풍년아 청산골의 풍년이 왔네. 아마 이 작품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작품의 원곡을 창작한 그 창작가에 대해서는 다 알지 못할 것입니다. 작곡가 김옥성.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옥성 선생은 재능 있는 작곡가일 뿐 아니라 인민의 사랑을 받는 음악가, 또 불같은 열정을 지닌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언제나 잊지 못해 하셨습니다. 김옥성 선생은 황희남도 과일곤 출신입니다. 황희남도 과일곤을 찾아주신 경례는 원수님께서는 과일곤 출신의 작곡가 김옥성은 우리 인민이 사랑하는 재능 있는 창작가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졸세 위인들의 추억 속에 재능 있는 음악가로 영생의 삶을 누리고 있는 김옥성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자고 먼저 그의 집부터 찾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집 사람들은 이렇게 모여 앉을 때마다 저희 남편의 생일 백돌 기념음악회 록카몰을 복원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해방직후 항일의 여성용 김정숙 어머님께서 저희 남편을 수령님 앞에 내세워 주시던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수령님께서 그를 작곡가로 불러주셨던 그 얘기 말이에요. 조선인민군 협조단에서 연주가로 보람찬 나날을 보내던 김옥성 선생은 1948년 4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하는 역사적인 남북 연속회의 경축공연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영광을 지니게 됐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인생과 창작 생활에서 전환점으로 될 줄을 그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날의 경축공연이 너무 잘 된 것이 기쁘시오. 우리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군 협조단 성원 몇 명을 친히 댁에 불러주셨죠. 항일의 여성영은 김정숙 어머님께서 먼저 그를 맞아주시면서 남녀평등권 법령 발표 한 돌수 맞으며 여성의 노래를 지은 김옥성 선생을 이렇게만 하니 정말 기쁘다고 하시면서 그를 친히 우리 수령님 앞에 내세워 주셨습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사랑 어린 눈길로 그를 바라보시다가 경축공연에서 바이올린 독주를 하는 동무구만 하고 동무가 창작한 여성의 노래는 들을수록 좋다고 그가 창작적인 재간이 있다고 하시면서 취하해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앞으로 바이올린 연주도 좋겠지만 노래를 창작하는 작곡가가 되는 것이 더 좋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동무는 우리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훌륭한 작곡가가 되라고 저희 남편의 앞날까지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날 위대한 소령님께서는 하루빨리 우리 인민의 감정에 맞는 우리식의 민족 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교시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김옥선 선생을 비롯한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노래곡을 하나 지어도 민족적인 선율을 찾아내야 한다고 뜻깊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김옥성 선생은 1916년 6월 30일 황희도 과일곤에서 태어나 그 초도의 해녀였던 어머니의 그 슬픈 노래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날아없던 그 시기 민족의 녹수를 찾아 그 고물상에서 산 기타와 바이올린을 배우면서 이국살이를 하며 음악 활동을 해보았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망국노의 소름을 안고 그 소름의 눈물로 오손지를 적셔야만 했던 그였습니다. 그랬던 김옥성 선생이었기에 해방의 기쁨은 그의 심장을 더욱 세차게 끓게 했습니다. 바로 그 기쁨과 환희가 여성의 노래를 터쳤다고 김옥성 선생은 늘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인민주권 받들고 나가는 여성들아 우리 길을 좁혀줘 날마다 본색의
그날 위대한 수령님과 항일의 여성 영웅 김종숙 동지를 만나 뵈었던 크나큰 영광과 무한한 매력의 세계를 안고 김옥성 선생은 끝없는 창작적 열망으로 뜨겁게 가슴 불태웠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수령 형상 노래 창작에 사색을 모으게 됐습니다. 항일 투사들을 자주 만나고 항일혁명 투쟁의 전투담과 백두산 장군들의 위인적 풍모를 새겨 들으며 그는 흥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조기천 선생이 쓴 장편 서사시 백두산을 읽고 또 읽으면서 그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백두산, 백두령장을 노래하지 않고서야 내 무슨 작곡가인가. 이렇게 불타는 창작적 충동으로 그는 1949년에 김일성 장군 교성곡과 교성곡 압록강을 창작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성악 형식과 관윤악 형식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교향악 작품인 이 교성곡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 선율이 풍부해서 아주 좋다고 평가해 주시면서 김옥성 선생의 창작적 재능을 크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 교성곡은 당시 음악계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서 김옥성 선생은 창작적 활력을 더 크게 받아들게 됐습니다. 전쟁. 여기에 김옥성 선생이 가열했던 전하의 나날을 회고하며 쓴 글이 있습니다. 조국 해방 전쟁은 참으로 가열하고 준엄했다. 하지만 인민군 용사들의 승전 소식은 나로 하여금 그들이 전진하면서 부를 노래를 쓰도록 강렬히 추동했다. 전하의 그날을 1951년 6월 30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을 승리로 용도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작가 예술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날 수령님께서는 작품 창작에서 추상적이며 몸이 건조한 구호들을 라요라는 경향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우리 제도의 불패의 우월성과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 그들의 단결과 높은 사상적 각오를 음악적으로 잘 반영해야 한다는 귀중한 교시를 안겨주셨습니다. 이는 김옥성 선생에게 있어서 사소를 해치고 최전선으로 영약 달려나가게 한 힘이고 원천이었습니다. 김옥성 작곡가 동지는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 우리와 함께 낙동강까지 나가면서 제1선에서 이렇게 싸웠습니다. 1951년 가을 오는 날 뜻밖이 이런 그 비보가 날아왔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아내와 딸애가 조기 폭격에 잘못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작곡가 동지는 이 때를 자주 회상하면서 우리에게 노래 결전의 길로를 창작하던 이야기를 해주곤 했습니다. 무명고지 전투 때 소대장이 직접 이런 그 조기 화구를 맞고 진격로를 열었습니다. 병사들은 쓰러진 소대장을 부담고 복수를 맹세하면서 작곡가 동지, 이런 때 우리가 부를 노래는 없습니까? 하고 외쳤다고 합니다. 작곡가 동지는 여기에 충격을 받고 고지에서 만세를 부르는 그 만세 소리를 들으면서 이 노래의 후렴부터 작곡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하의 그날을 우리 수령님께서는 김옥성 선생이 그 결전장에서 창작한 이 노래를 들어주셨습니다. 1952년 12월 어느 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를 준비하시기 위해 며칠 밤을 꼬박 세우신 위대한 수료님께서 그 당시의 모란봉 지하극장으로 나오셨습니다. 이날 공연 무대에 합창으로 오른 결전의 길로를 들으신 위대한 수료님께서는 흥분하신 오조로 쌓였던 피로가 다 풀린다. 노래가 우리들에게 큰 힘을 주고 있다고 하시며 싸움판에서 정말 훌륭한 노래가 나왔다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소련 노래 정의의 싸움보다 더 좋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이 노래의 제목이 섬멸의 길로였습니다. 이것을 우리 수련님께서는 결전의 길로라고 고쳐까지 주셨습니다. 사실 그때 이 노래를 두고 그 일부 오주이또주이들은 노래가 비장하다느니 색채가 어떻다느니 하면서 그 우리 군인들 속에서 부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 실태를 보고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군인들이 좋다고 부르는 노래를 왜 시비질하면서 못 부르게 하는가? 전사들이 좋아하고 인민들이 좋아하면 좋은 노래라고. 예술에 대한 진정한 평론가는 인민대중이라고 교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노래를 더 많이 창작하라고 크게 고무도 하여 주셨습니다. 잊지 못할 그날 위대한 수료님께서는 노래의 결전의 길로는 백만 대적에 덤벼들어도 끝도 없이 영적으로 싸워 이기고 있는 우리 민군대의 불굴의 기상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하시면서 아무리 시간이 바빠도 훌륭한 노래를 지은 김옥성 동무를 만나보자고 하시며 그를 찾으셨습니다. 이날 급히 달려온 그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전사들과 한 전호에서 싸우면서 얼마나 고생했는가고 이런 동무들을 아껴야 한다고 하시면서 못내 대결해 하셨습니다. 우리 수령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새겨안고 오손지 같은 배낭을 메고 그가 달려가던 수백리 전선길들은 참으로 잊을 수 없는 로정이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불탄고지의 전후 속에서 고향의 자랑으로 꽃을 피우며 전쟁을 이기고 돌아가 자기들의 고향에 낙원을 세우려는 전사들의 그 꿈들을 그는 아름답게 받아안게 됐습니다. 이 낭만적인 전사들의 생활을 체험한 작곡가가 토친 노래는 삽시에 파급돼서 거지와 고지를 넘어 울려 퍼졌습니다. 불같은 열정을 지닌 작곡가 김옥성 선생의 창작 세계는 바로 그의 심장 속에 간직된 수령관이며 당정치 관철에 대한 무조건성 그리고 현실에 대한 뜨거운 체험이었습니다. 김옥성 선생은 전후 1955년에는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우리 수령님의 백전백승의 역사적 공적을 격전높이 구가한 오직 조국이 부르는 길로 수령이 가리키는 길로를 창작해서 내놓았고 조선노동당 제3차 대회에는 교성곡 당의 기치 따라를 내놓았으며 수령님 탄생 쉰돌세는 만경대의 노래를 창작해서 내놓았습니다. 김옥성 선생님은 1956년 9월부터 당시 조선 작곡가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사업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 마음속 군복을 벗지 않고 정군 작곡가의 모습으로
위대한 수령님이 뚜까 당 정책을 심장에 새기고 창작 활동을 벌려나갔습니다. 거의 20여 년간의 그 창작 활동을 보면 혁명적이고 애국적인 작곡가의 고상한 사명감과 고결한 양심이 비낀 명곡들을 내놓아서 그 모두가 다 인민들이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김옥성 선생님은 이 전리마 시대를 노래할 때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실을 받아 안고서는 남 먼저 이 강선에 나가 전리마의 첫 봉화를 지켜던 강선 노동계급의 뜨거운 마음을 담아서 노래 강선은 전리마의 고향을 창작했습니다. 또 온 나라의 산을 보물산 황금상으로 만들 때 대한 위대한 선생님의 교실을 받들고 그는 현실 속에 들어가서 이 노래 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에 심어서 이 노래를 창작해서 온 나라 인민들의 심장을 긁게 했습니다. 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에 심었소 심었더니 마을에 꽃이 피었소 봄철에는 푸르고 하얗게 피고 가을에는 나날이 붉게 익었소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옥성 선생이 지은 노래 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이 심어서를 들으시면서 노래가 얼마나 좋은가, 노래는 가사도 좋고 선율도 좋다고, 사람들이 이 노래를 좋아하는 것은 나를 따라 변모되어 가는 농촌 현실이 진실하고 생동하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셨습니다. 김옥성 선생은 이렇게 위대한 수령님들께 기쁨만을 드리는 작곡가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시대를 뜨겁게 감수하며 살아온 불같은 작곡가였습니다. 김옥성 선생님은 하루 종일 가도 말 한마디 없는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늘 끓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런 노숙한 작곡가가 어린이들의 소박한 애국의 마음을 보았을 때 전 깜짝 놀랐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집 토끼를 창작하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 토끼 생각납니다. 이 노래는 위대한 스님의 교실을 받들고 온 나라 소년다운들이 1만 마리 토끼 기르기를 벌리는 현실을 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선생님에게 어느 날 물었댔습니다. 결준일과 같은 무게 있고 힘 있는 노래를 지은 선생님이 어떻게 우리 집 토끼와 같은 노래를 지을 생각을 하였는가 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는 빙그레 웃으며 나라고 어떻게 힘 있는 노래만 짓겠소? 나도 어린 자식을 가진 아버지요. 미래를 사랑하는 것이 애국의 마음이 아니겠소? 온 나라 선원단원들이 토끼 기르기 운동을 하는 이 자랑스러운 모습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김옥성 선생이 지은 노래는 어느 것이나 현실을 떠나서 창작된 노래는 없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노래를 두고 어떻게 그런 훌륭한 노래를 지었느냐고 물을 때면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 현실을 그대로 오선지에 담았을 뿐입니다. 인민의 사상 감정을 그대로 노래에 담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옥성 선생의 현실에 대한 뜨거운 음악세계였고 작곡가의 순결한 양심이었습니다. 1960년대 초 위대한 수령님께서 청산리를 현지지도하신 소식은 그의 가슴을 무한히 격동시켰습니다.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청산리 정신을 문예작품에다가 담아보려고 여러 창작가들이 청산리를 달려나갔댔습니다. 그때 저희 남편도 작가 김성하 선생님과 지휘자 김진영 선생님께 한조가 돼서 그들과 함께 청산리를 갔댔습니다. 사실 그때 저희 남편은 몹시 앓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몸이 좀 수선담에 나갔으면 하고 말했는데
제 말은 듣지 않고 거저 두툼한 오선지 묶음만 배낭에 넣어가지고 청산리로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나날 정살리에서 김옥성 선생은 농장원들과 두엄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며 그들과 한 식설처럼 친숙해졌습니다. 그는 농장원들의 희열이 넘친 모습에서 만풍년의 가을을 눈앞에 그려보았습니다. 이렇게 그의 마음속엔 청살리 사람들의 사상 감정과 약동하는 청산벌의 대지가, 풍년든 대지가 눈물이 아득하게 펼쳐졌습니다. 김옥성 선생님이 그때 그 어선지를 펼쳐놓고 한참 창작 중인데 바람에 그만큼 어선지가 날려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아이들이 이 어선지를 주워가지고 선생님을 찾아와서 주위에 빙 둘러 앉았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이제 김옥성 선생이 너희 아버지, 너희 어머니들에 대한 노래를 지으러 왔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이들이 하는 말이 우리들이 부를 노래는 없나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우리도 아버지, 어머니들의 일손을 돕는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부를 그런 노래들을 꼭 지어달라고 막 전화댔지요. 여기에서 이 기발한 착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창작하는 과인학과 합창, 청산벌의 풍년의 완내 아동합창을 넣자. 이렇게 돼서 어른들이 부르는 성인합창과 함께 아이들이 부르는 이 아동합창이 들어감으로써 그야말로 특색이시면서도 아주 이채로운 그런 음악 형상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창작된 관현악과 합창 청산벌의 풍년의 완내를 들어주신 어버이 수료님께서는 요즘에 나온 노래들 가운데서 제일 잘된 것 같다고, 전리말을 탄 기세로 내달리는 우리 근로자들의 전투적 기상과 승리에 대한 신심으로 가득 차있는 낙천적인 정서가 잘 표현되어 있다고, 우리의 현대 음악은 반드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도 위대한 수료님께서는 김옥성 선생은 불같은 열정을 지니고 곡을 지었다고 하시면서 이 작품에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인민의 사상 감정이 진실하게 반영되어 있어 인민들이 다 좋아한다고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날 김옥성 선생은 위대한 수료님의 품속에서 진정한 음악의 세계를 알게 되고 우리나라의 첫 인민예술가로 내세워주신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을 뜨겁게 새기며 북받치는 격정을 터치고 또 터치었습니다. 그러던 김옥성 선생은 너무도 뜻밖의 일찍이 세상을 떠났다는 보고를 받으신 우리 수령님께서는 김옥성 동무는 세간이 있는 동무인데 아까운 동무를 잃었다고 못내 애석해 하시며 그는 자연을 노래한 작곡가가 아니라 당정책을 노래한 작곡가라는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1998년 가을 어느 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인민군 혁주단 예술창조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실 때 있은 일입니다. 그날 장군님께서 한 일꾼에게 동무는 세계적인 작곡가로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가고 물으셨습니다. 일꾼은 위대한 수령님들이 사랑과 운정 속에 자라난 이름난 작곡가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김옥성 작곡가를 먼저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동안 말씀 없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도 공감이라고 동무들이
세계적인 작곡가로 김옥성 동무를 내세운다면 마음을 놓으시겠다고 뜨겁게 효시하셨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옥성 선생을 세계적인 작곡가라고 불러주시며 세계 인류급의 작곡가들을 소개하는 국제 우표에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김옥성 선생을 소개하도록 크나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대를 이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옥성 작곡가의 공적을 크게 내세워 주시며 그를 형상한 예술영화 정군 작곡가 김옥성을 만들도록 하시어 그를 온 세상에 긍지 높이 내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평범한 날로 지나갈 수도 있었던 그의 생일 백돌새는 기념음악회도 뜻깊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인민의 사랑을 받는 음악가, 세계적인 작곡가 김옥성. 백두산 절세 위인들의 품속에서 평범한 작곡가가 받아는 복받은 삶의 이야기와 그의 노래를 들으며 우리는 새겨앉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은 평범한 사람의 인생도 가장 아름답게 꽃피워주고 영원히 빛내주는 태양의 품이라는 삶의 메아리를 말입니다.